지금 현재 그 방어선이 무너질까봐 2022년에서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파봐야 되는 건 2021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꽤나 중요하죠.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영향력 자체를 또 가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언론이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요. 중요한 사건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집단은 왜곡되고 변형돼서 누군가를 추종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언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집단의 언론은 제명일보, 준석일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제명일보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25일날 법정 구속돼서 이제 깜빵 가기 확정되는 순간 그 다음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준석일보를 다루는 곳은 이제 명태균의 입을 그리고 뭐 이준석의 폭로를 예고하는 듯 하면서 지금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반감을 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을 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정치 사기꾼들의 이렇게 맹활약으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제 혼탁해지고 있구나를 이제 그것만 좀 알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그 구린내 나는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룰 예정인데요. 이준석이 지금 현재 이준석이 뭐 개혁신당의 의원으로서 지금 한국의 정치판에 있을 수 있는 건 2021년 전당대회죠. 2021년 전당대회 때 그리고 2024년 7불사에서 한 놈은 코 파고 한 놈은 땅 파고 한 놈은 사진 찍고 이러면서 7불사 회동까지 이게 2021년과 2024년이 똑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준석을 있게 한 건 2021년 전당대회죠. 6월 11일 날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 사실 미래한국연구소와 P&L 리서치의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제가 마지막 방어선이다라고 하는 건 이준석이 이것만큼은 들통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뒤에 더 많은 거짓이 있지만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바지끄댕이 잡고 김건희 여사님 바지끄댕이 잡고 살려주십사 하지만 언론에서는 내가 강해, 나 폭로할 거 많아, 쟤도 그랬고 구청장도 그랬고 공천 개입했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천하람이 조용히 하고 있을까? 이준석 관련돼서 또는 뭐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찌됐든 국민의힘에 또는 윤석열 정부에 뭔가 뭐 흠이 하나 난다, 흠집을 낼 수 있는 거다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천하람이었잖아요. 근데 천하람이 지금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김종인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재섭 또한 이준석 쉴드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무건수행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제가 화면에 한번 띄울 겁니다. 이준석이 2021년 당대표가 될 때 이게 맞아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그냥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 국민의힘 안에 6.11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그때 당시 새누리당 전 대표였고요. 청년 인사로는 김재섭 그리고 천하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히는 그때 희한하게도 김재섭과 천하람이 이 선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이준석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사실 이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준석은 아니 무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미래한국연구소와 김만배 머니투데이 의뢰로 이제 PNR에서 조사를 한 게 6차례나 있습니다. 6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은 지시한 적이 없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뭔가 의뢰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PNR 리서치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다라고 하고 있는 이곳은 무슨 이유로 이 6번을 돌렸냐라는 거죠. 사실상 그 전당대회 한 달 그 기간 안에 6차례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 매주만 해도 4차례 정도인데 6차례를 했다라는 건 뭔가 솎아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표본 자체의 성향 파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표로 계속 많이 돌려보면 이 표본 자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이렇게 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솎아지는 부분 갖고 계속 6번을 돌리면 나중에는 이준석만 지지하는 엑기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장난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희한하게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6차례가 막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로는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100% 무선 응답이다라는 건 사실상 유선 전화가 이제 보수의 강한 지지층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20% 정도 넣죠. 그런데 100%였다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으로 그 젊은 층을 겨냥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게 이준석에게 조금 유리한 이제 방식이었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PNR이 시행한 조사를 보면요. 20대 남성 응답자 73%가 이준석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26.6%가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으로 이제 총선에 출마할 때 여성 주부 지지층 에서 0%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6% 쏟아내고 해서 이제 남성의 표본을 좀 많이 넣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 약간 성별, 나이대로 셀을 나누어서 가중치를 좀 준 것으로 그것을 표본으로 잡은 것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이 전화를 돌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표본으로 가지느냐, 어떤 후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다르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마사지를 좀 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2021년 6월 6일 날 국민의힘 당권주자 지지율 중에 이준석이 41.3% TK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표본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보수의 중심에서 이 43%까지 끌어올려졌다라는 건 뭔가 의심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업체가 PNR 리서치입니다. 머니투데이는 김만배죠. 이제 김만배의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PNR이 하루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전화 또 100%로. 그런데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은 20%, 희한하게도 주호영 의원이 10%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40%가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표본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은 주호영 의원이 거기서 지금 5선이죠. 꽉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주호영이 형님 동생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거의 다 당원이죠. 그쪽 지역에 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지를 했다라는 건 이거는 표본에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바로 발끈해서 치고 들어오죠. 부정선거론자 초기 증세다. 그러고 언론에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던데, 이 당무감사에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은 이준석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 2021년 6.11 전당대회다라는 거죠. 이때 나경원이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도 2021년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당원 투표 배제를 하고 본경선을 치르면서 오세훈에게 무너졌다. 이때 당원 100% 룰 변경은 김종인이 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또 6.11 전당대회 때는 내가 선두로 나서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 돌풍을 한번 딱 치고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이제 치고 들어와서 역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을 이제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도 뭔가의 약속을 한 듯 이틀 정도 싹 오르다가 확 없어집니다. 이거는 언론과의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준석이 이제 발끈해서는 부정선거 초기 증세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이 뭔가 잘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친 듯 발광을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지금까지 이제 발광 포인트가 뭐냐? 발작 포인트가 뭐냐 보면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그러면서 상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해요. 그 이유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부정선거에 발광을 하나? 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아구를 맞춰보면요.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대표에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날까봐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발작 버튼이다. 나경원 의원이 먼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장 경선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전대 의외 현상이 연속이었다.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바뀌고 반대 정당의 지지층에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기는커녕 민주당의 그런 역선택을 뭐 이제 들어오라는 식으로 100%로 국민 여론으로 바꾼다라는 건 이거는 좀 이상한 조사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레이스 초반에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나경원이 이때 확 바뀌면서 후보가 변경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당대표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준석과 전대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가 볼 때는 이때 이제 오세훈 때 재미를 봤어요. 과감해진 거죠. 이제 이재명이 백현동 미래신도시 맛보고 대장도 빵 터트리듯이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오세훈의 경선 레이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맛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대 초반에 여유 있는 1위를 했던 나경원. 그런데 갑자기 명태균 씨와 관련된 P&R 여론조사, 미래한국여론연구소와 연결된 여기서 7번이나, 그러니까 전체를 7번 하고 이제 공표가 나온 거죠. 7번이나 이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7번이 성향 파악을 위한 쏙가내기, 그 표본에 대한 성향 파악을 하기 위한 거. 누구의 맞춤형으로? 이준석의 맞춤형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고, 이 P&R에서 이제 7건 중에 2회차에 이제 나경원이 오르는데 갑자기 3회차 5월 9일부터 이준석이 2위, 4회차 5월 15일부터 1위를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5회차, 6회차, 7회차 계속 돌풍이다 이러면서 빵빵 일주일도 아니고 그냥 한 며칠 상관으로 바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P&R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표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경원과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깁니다. 그 6회차, 7회차를 보면요.
PNR이 무당층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이준석이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표본에 대한 뭔가 마사지가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준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여론조사는 기법과 돈이에요 라면서 2024년에 1월 2일날 SBS 김태현의 정치스튜디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법과 돈. 돈은 3천만짜리 똥개로 지가 어디 뛰다가 돈을 다 명태균 씨한테 넘겨준 거고, 이 기법은 표본에 대한 오염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이거를 부정선거론자라면서 매도해 버리는 것은 이준석의 뭐 근본도 그렇지만 이준석의 발작 버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까? 저는 못 밝힌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 방어선이 무너질까봐 2022년에서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파봐야 되는 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고, 국민의힘의 역대 뭐 당대표 여기에 이준석 솎아내고, 이준석의 이력 중에 오염된 부분 걷어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준석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과 함께 이 정치판에서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제 끝날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국민의 판단이 답일 듯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